자, 이제 빈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212페이지) 212페이지 2번 제일 아래 특별건축구역, 오늘 특별건축구역부터 했으니까 제일 아래 2번에 보시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제외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 2번 문장은 옳지 않다. 이 정도가 시험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럼 건축협정 가시면 2번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협정에 전원 동의라는 말은 소유자, 지상권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상권자도 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얘들 동의를 못 받으면 합의가 안 되면 건축협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출제원이 진짜 머리를 많이 쓴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사상이 좀 꼬롬한 사람, 사상이 별로 안 좋은 사람. 3번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 체결자 전원 동의를 받아 협정 인가권, 인가를 받는다. 폐지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과반수. 자, 다음 이행강제는 문제가 없어 패스하고 주택법으로 가봅시다. 219페이지 219페이지 제일 아래 보시면 2번 보일 거예요.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축되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도대체가 왜 이런 말을 만들었는지. 국민주택 따로, 민영주택 따로예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다 뭐라 그래요? 민영주택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국민주택이 나오려면 국민주택 규모가 나와야 되겠죠. 민영주택은 그런 말 자체를 쓰면은 곤란합니다. 3번 220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 이상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야 된다. 보도 못하고 듣도 못한 내용인데 시험장 가면 이게 그렇게 눈에 꽂혀요. 아, 반 이상은 안 가져와야겠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지원받아서 지으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가능하다. 5번 원룸형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인 경우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2개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30제곱미터 이상이잖아요. 40제곱미터이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이게 학생들 중에 가끔씩 이런 문제 나오면은 진짜 막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가 다른데 물어요. 다르죠. 이상이라는 말은 30, 31, 32, 33 다 된다는 얘기고 여기에 40 이상 나오면 틀린 문장이 돼요. 40 이상 돼버리면 30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 40만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법률 공부를 할 때는 국어에 대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국어 가지고는 안 되고요. 좀 이 난이도가 좀 높은, 수준 높은 국어를 구사를 해야 됩니다. 7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다. 없는 주택이다. 18번 폭 18m인 일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일반 도로 나오면 몇 m예요? 20m. 일반 도로 나오면 20m. 도시계획 도로면 도시계획 도로 몇 미터? 8m. 도시계획 도로나 예정도로는 8m고요. 여기는 일반 도로 물었잖아요. 일반 도로는 20m 이상 돼야 됩니다. 10번 주택 단지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이면 공구별로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300이 돼야 600이 돼야 되죠. 600이 돼야 각각 해서 300이 만들어지니까 전체 세대수 600이 돼야 됩니다. 11번 리모델링을 통한 건축물의 증축 사용 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국민주택에 하나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15년을 함정을 줘서 이 맞죠? 뒤에 게 틀린 거예요. 리모델링은 국민주택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 돼요. 집 주인이 큰 집 가지고 있으면 너는 평생 리모델링 못해.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택 규모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222페이지 주택 건설 부분에서 비등록 사업자의 1번에 보면은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조합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 건설 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조합이 등록업자하고 공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인 등록 안 하려고 하는 건데 말이 안 맞죠, 그죠? 틀렸고. 4번으로 갑니다.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구성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세대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증가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리모델링만 하게 되면은 얘는 공동사업 주체란 말 쓸 수가 없습니다. 시공사 불러서 허가받고 고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말은 사업계획 승인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관로안에 단서조항 가지고 문제를 엄청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도 뭐 안 보면은 못 푸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224페이지 1번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1번 문장 가지고 직장주택조합 모든 해결 다 돼야 돼요. 1번 문장 가지고 4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 신청서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80% 이상 소유권 확보와 15% 이상 소유권 사용과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사용권 80%와 소유권 15%는 지역과 직장일 때죠. 리모델링은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가 들어가요. 결의는 몇 분의 몇? 전체 3분의 2 해당 동의 과반수. 이게 결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해야 하는 세대를 포함하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3분의 2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임대주택 건설 공급은 포함시키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건설 공급한다는 말은 분양한다는 얘기거든요. 얘도 관로안에 있는 거 가지고 낸 거예요. 갈수록 시험이 이렇게 버거워집니다. 임대주택 건설 공급 세대수는 제외한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몇 프로?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조합원은 최소 몇 명 이상?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오늘 배운 내용이고. 자, 그리고 226페이지로 가면은 10번에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 수가 건설 예정 세대수 50% 이상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사망은 숫자 관계없이 충원하면 돼요. 그런데 탈퇴하게 되면은 다르죠, 그죠? 탈퇴했을 때 미달됐을 때만 충원하니까. 12번 조합 총회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기가 부담한 비용의 환급 청구할 수 없다. 제명이 되든 탈퇴를 하든 조합 규약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2번 227페이지 사업계획 승인 2번 사업주체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인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 매도 청구할 수 있죠. 매도 청구한 상태에서 뭐 하면 돼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돼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3번
사업 주체는 매도 청구 대상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 공시가 이러면 누가 매도를 하겠어요? 최소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합니다. 법인 이 2명 이상이. 228페이지 7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 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뭐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번. 등록 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 설계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등록 사업자는 벌써 정해져 있어요. 30호 이상 되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10,000제곱미터 이상 되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문장이 적용되는 등록업자인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갑니다. 이 문장이 적용되는 거죠.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표본 설계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시도에 가는 것보다 국장에 가는 게 더 편하거든요. 이것저것 할 것도 없이 왜 법에 정해놓은 대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8번 같은 경우도 작년 시험 문제인데 깊숙한 곳에 있는 문장을 끌고 온 거예요. 이제 5월달, 6월달 넘어가면서 이런 문장들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배운 거는 다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시험 문제고 얘는 어쩌다 한번 나온 문제라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넘어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사업계획 승인까지 하고 과정을 모두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주택법 다 끝나고 농지법은 제가 보고 필요한 부분만 조금 하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정규과정을 수업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